안녕하세요, 반도라입니다. 집합건물 공동주택 회계 및 관리 전문 카페 이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 격리가 뭐냐? 그러니까 제가 주로 하는 내용들이 아파트 관련된 회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파트 격리가 뭐고 아파트 격리의 역할이 뭐며 직업의 장단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아파트 격리 직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먼저 아파트 격리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그 회사에도 격리가 있잖아요. 회계 담당자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아파트에도 그 아파트의 회계를 전담하는 그런 직종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계 업무 및 사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보통 아파트 격리 혹은 회계 담당자라고 부릅니다. 아파트에는 대부분 여직원이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그분들이 격리 혹은 서무직원입니다. 격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회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서무직원들은 사무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원들입니다. 하지만 작은 단지인 경우에는요. 대부분 격리가 한 명 정도밖에 없어요. 이렇게 두 명이 있지 않고요. 한 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은 사무 회계 업무와 사무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주요 업무는 회계 관리, 부가 업무, 급여 및 세무 업무, 문서 및 행정 업무, 기타 업무들이 있습니다. 회계관리 업무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그 달에 그 비용이라던가 수익,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기장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을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은행도 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회계 직원들이 하는 것처럼 은행도 가고 비용도 쓰고 물건도 사러 다니고 그런 업무들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기장이라는 게 뭘까요? 전표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에다가 전표를 입력하는 그런 업무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해서 모두 다 관리를 하고 있죠. 부가 업무라는 것은 그 달에 사용한 비용을 부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부가를 하기 위해서 업무들을 해요. 즉, 그 달에 100원을 사용을 했다. 관리 비용으로 100원을 사용을 했다 그러면 우리 담당자 분들은 100원만큼 관리비 수입을 냅니다. 그래서 각각 우리 집집마다 각각 그 비용을 배분하는 작업을 부가 작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급여 및 세무 업무를 하고요. 직원에 대해서 급여도 주고 뭐 연차도 주고 퇴직금도 주고 4대 보험도 계산하고 그런 내용들을 하기도 하고요. 원천세를 신고를 하거나 하는 업무도 합니다. 또한 요즘은 관리 외 수입에 대해서 법인세라던가 부가세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도 하게 됩니다. 문서 및 행정 업무 여러분들이 하는 공고라던가 안내문이라던가 기한이라던가 지출결의서라던가 아파트에 관련된 모든 문서들 그 부분에 대해서 치고요. 외부에 발송하는 문서라던가 우리 들어오는 접수라던가 그런 문서도 접수하고 또 발송하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관리비를 많이 안 냈다 그러면 관리비 내세요 독촉도 하고 방송도 하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 아파트 격리가 뭔지 그리고 기본적인 업무가 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를 요구하느냐? 이 분들 우리 격리분들에게 어떤 거를 요구를 하느냐? 회계 관련된 지식 당연히 차대변이 뭐고 우리 계정 과목이 뭐고 어떻게 이걸 전표 입력을 해야 되고 라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회계 관련 지식부터 시작해서 세무에 관련된 지식도 요청이 되고요. 컴퓨터 능력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서들이 뭐 부가내역서라던가 재무제표라던가 이런 지출결의서라던가 이런 건 엑셀로 안내문 같은 거는 한글이나 워드로 그리고 또 외부로 유출되는 문서들도 그렇고요. 또 파워포인트로 또 안내문 등 공고문 등 작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엑셀이나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등의 컴퓨터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책임감이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거는 돈을 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을 만지기 위해서는 성실성과 책임감이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하고요. 회계 업무와 또 그리고 이런 돈에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꼼꼼한 성격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경리분들 중에서 각각의 장점을 다 갖추신 분들도 있겠죠. 이렇게 육각형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육각형 인간도 있겠지만 어느 부분이 좀 특출나신 부분도 있겠죠. 그죠? 이 부분은 짧고 여기는 길고 이런 식으로 뭐 만약에 뭐 회계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도 있겠고 본인은 근데 회계는 그냥 보통 어느 정도밖에 못하는데 굉장히 민원 처리를 잘 하시거나 우리 그 직원들 간의 화합을 잘 시킨다거나 중간 역할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입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이렇게 섬세한 그런 민원 처리 능력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구되어 있는 역량은 이거 외에도 있겠지만 기타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회계 관련 지식이나 컴퓨터 능력, 책임감, 꼼꼼한 성격, 민원 처리 능력들을 가장 크게 봅니다. 물론 여기 예쁘기까지 한다면 더 좋겠죠. 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요. 회계, 세무 관련 자격증이고요. 요즘은 ERP 자격증이라고 해서요. 프로그램 운용에 관련된 자격증이고요. 주택관리사는 격리겸직인 경우에는요. 주택관리사가 격리, 소장 역할과 격리 역할을 겸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장점은요. 아파트 격리라는 직업에 대한 장점을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은 정년이 늦다는 겁니다. 보통 아파트의 회계 담당자 말고 일반 그 회사 같은 데 회계 담당자 같은 경우는 어떻죠? 보통 3, 40대면은 나가라는 눈치를 많이 주잖아요. 그죠? 50대 중반이라던가. 근데 비교적 아파트는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근무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젊은 층 20, 30대보다는 30대, 40대, 50대 혹은 60대의 촉탁인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급여가 밀리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 거의 약간 중공무원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하시면 만약에 아파트에 관리비가 안 나오면 어떨까요? 그 나라는 어려운 거죠. 엄청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박따박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어떤 특별한 전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꼭 경영학과라던가 회계를 전공을 해야만 이 직업을 갖는다 그러면 일반적인 분들은 되게 취업이 어렵겠죠. 하지만 꼭 전공보다는 그냥 학원을 다니거나 물론 당연히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 상고 출신이라면 더 유리하겠지만 이런 전문적인 어떤 전공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이 흔히 칼퇴근이라고 하는데요. 출근과 퇴근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아기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단점으로는요. 일단은 민원이 많습니다, 여러분. 민원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 자기를 조금씩 숨기고 살잖아요. 집에서는 어때요? 약간 자기를 숨기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민원 처리나 약간 어려우신 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좋으신 분이 98%, 힘드신 분이 2%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2%가 상당히 좀 힘들게 하는 경향도 있죠. 그리고 금여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론 뭐 그냥 기본적인 한 210만 원부터 물론 300만 원, 350만 원 받는 분들도 있지만요. 급여가 포진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250, 250에서 280, 300 이런 분도 있고요. 더 낮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급여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계약직인데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위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탁 관리가 2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량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여러분 한 회사에 작은 회사에 모든 총무부, 인사부, 격리부에서 하는 업무들을 거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 파트 이런 부분을 업무를 다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도에 비해서 약간 대우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격리분들이 불만을 갖는 건데요. 일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좀 그거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약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결 방안을 보자면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 실력을 당연히 향상해야 되겠죠. 내가 일을 잘하면 여러분 육각형 인간이라면 실력도 좋고 인성도 괜찮고 성격도 좋고 다 잘하면 좋겠지만 내가 성격이 좀 나빠요. 그래도 실력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거나 욕할 수는 있겠지만 내보내질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시고요. 한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이직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직종 자체가 나 혼자밖에 없어요. 보통은 경리부는 경리나 서무 직종은 나 한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승진의 기회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한 자리에서 계속 오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자리에 머물러서 거기서 급여가 계속 인상이 된다면 당연히 거기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직을 통해서라도 나의 몸값이라던가 나의 업무 능력을 향상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3, 4년에 한 번 정도씩 옮기는 것도 나쁘지 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업무 내역에 대한 정리 등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어떤 업무를 했어 라는 거를 정리함으로써 본인의 중요성을 어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와 인간관계를 동시에 함께 잘해야 합니다. 업무만 잘하고 나는 인간관계가 되게 안 좋아. 그런다면 사실은 좀 오래 가기는 어렵겠죠. 자, 당신은 지금 업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뭔가요? 전반적인 회계 업무, 부가 업무, 민원 처리, 전반적인 내용, 혹은 세무라던가 아니면은 인사 노무 업무가 어려우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강의하고 알려주고 말아주는 아파트 격리 실무반 1기가 개강을 하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경우에는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좋은 건 현장 교육이겠죠. 당연히 현장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게 되게 잘 된 게요. 예전에는 주간만 있었고 앞으로 또 주간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이번에는 야간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 교육을 통해서 야간에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시는 분 혹은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아파트 격리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테시스 교육 제가 해드리는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XPRP에 대해서 이테식스에서 공신 인증한 교육기관이고 굉장히 아파트 쪽에서는 유명한 교육기관입니다. 이 강의에는 초보분들부터 경력 1, 2년차 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고요. 저는 지금 현재는 이지집합건물 회계컨설트 대표로 있고요. 아파트 경력이 꽤 오래됐죠. 그리고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실시간 교육, 서초 교육장에서 실시간 교육이랑 줌 교육 그리고 녹화 강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XPERP 모르시는 분들은 실습용 아이디하고 사이트 제공할 겁니다. 금액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현장 특강, 줌 교육, 온라인 녹화 강의로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5월 중에 오픈할 거고요. 그리고 6월부터 오프라인 강의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회계 담당자 업무와 중요 분기, 부가의 이해라던가 재무제표의 작성, XPRP 프로그램을 설명드릴 거고요. 부가 실습도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사당역에 있는 곳에서 오프라인 교육도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수강 신청 빨리 달려오세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격리라는 직종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정리를 했고요. 또한 내가 어떻게 하면 아파트 격리가 될 것인지 또는 내가 아파트 격리에서 좀 더 업무를 잘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리고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만나뵐 때까지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날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